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 수급적인 부분,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넘버원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 삼성전자 자체의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슈가 미국에서의 이슈가 조금 있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보다도 이 지수에 대한 부분으로서 영향을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가장 많이 코스피에서 매도한 게 삼성전자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반대로 기관은 가장 매수한 게 매수를 많이 한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지만 뭐 외국인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를 매도를 가장 많이 했고, 매수는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조금은 좋게 보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보면은 이 지수의 영향력에 의한 부분에 인해서 매수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반대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 선물 현물이 이제 복합적인 액션을 하면서 선물은 좀 매도를 하면서 현물을 좀 매수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런 액션을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코스피 전체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이 한 15%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었어요. 19% 정도로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19%가 아니라 17%이 정도 높아진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결국 요런 애들이 하락을 해주면서 영향을 준 거죠. 그런 부분인데, 자, 그러면 기관이든 뭐 외국인이든, 물론 외국인 그냥 일반적인 지수를 추정하지 않는 매매를 하는 외국인들은 좀 별개의 이야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수를 추정하는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 액션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 연기금 같은 경우 이 지수의 그런 비중에 따라서 종목의 이런 밸런스를 맞춰주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난주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코스피에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니냐. 그동안 매도도 꽤 많이 했었고, 특히나 여기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들어온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선물 그런 현물 파생과의 연계적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매수를 해준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원래도 그냥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파는 흐름이었던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의 비중이, 시가총액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삼성전자는 높아졌는데 한 15에서 17이 된 거죠, 대충. 작년에 정확히 15는 지난주에 정확히 15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17%가 된 거죠, 지금. 그러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코스피 내에서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연기금 입장에서 지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지수에 대한 하방을 생각을 한다면, 아니면 지수가 빠지면 삼성전자 좀 더 팔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매도를 하고 있던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연기금은 뭐 당연한 좀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파생의 포지션에서의 먹거리를 위해서 삼성전자로 두들기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여기서 이제 차트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면, 차트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계속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에 맞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최소한 60일 이동평균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최소한 60일 이동평균선을 확보를 해준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뭐 좋은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뭐 개인들 매수도 많이 했었고, 이 구간에 뭐 물리신 분들도 많을 건데, 그러면서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물타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들이 어느 정도는 낮아졌겠지만, 그러한 단가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매물들이 강력하게 좀 작용하면서 지금 여기 횡보한 구간을 뚫지 못하고 박살나고 다시 한번 힘 비축하고 올랐지만, 여기서 또 막히는 그러한 흐름, 그 다음에 쭉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본인들 돈 써가면서 주가를 부양해서, 물론 강력한 호재들이 나오면 그렇게 종목에 주가를 올리면서라도 이제 개인들의 주식을 뺏어와서 주가를 부양하고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아주 강력한 호재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를 부양할 의지는 별로 없는 두 주체이기도 하고 간간히 뭔가 플레이들 정도의 그 선물 현물 그 파생과의 연계된 그런 플레이적인 부분이라든지 간간히 지수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의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현재 주목할 포인트는 최악의 좀 차트적 기술적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포인트.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한 부분이지만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내가 정말 삼성전자로 꼭 수익을 내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의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또 반대로는 여기까지 빠지면은 좀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르게 삼성전자를 정리하는데 결정을 좀 빠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이평선을 좀 빼고 보도록 하죠. 빼고 보면 지난번에 요 9월부터 연말에 대한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연말에 대한 흐름이면 요 흐름입니다. 이 정도의 흐름, 이 저점 대비 고점이 요 정도의 흐름이 나오면서 이 파동이 나왔었습니다. 요 흐름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골 때리는 부분은 보시면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놓으면은 이러한 저점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식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러한 뭔가 규격을 갖고 움직이는 케이스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연출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한 절반 정도 움직였다가 그냥 빠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 박스를 새롭게 그려볼 수도 있겠구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약간 흐름이야 좀 다르지만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다가 얘는 움직였고, 얘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역회된 숄더 잡으면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을 박스를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새롭게 좀 그려보면은 새로운 좀 최근의 흐름을 참고로 해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박스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내려보면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고, 다시 좀 해보죠. 다시 박스를 잡고선 복사를 하면 이렇게 내려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5만원이 충분히 깨질 위험도 있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코로나 때 급락을 하고 좀 잡아줬던 요 구간이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기까지 다 빠질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이 가능성도 우리는 분명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 그렇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최악의 흐름을 간다면 코스피 지수 자체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면서 지수도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까지도 우리는 경계를 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빠지는 흐름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 빠지는 흐름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는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약간 지그재그 하면서 떨어지는 부분이 좋은데, 떨어지다 이렇게 둥글게 빠지면 이렇게 훅 빠져버리는 그림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들 수 있겠고, 미보유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코스피 대형주의 경우 이 60일 이동평균선 지금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막힌 부분이기도 하죠. 여기를 주가가 종가상 회복을 한 이후에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전까지 종목들에 있어서는 조금 관망하면서 단타의 관점 정도만, 그리고 단타도 뭐 좀 대응을 빠릿빠릿하게 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5만원을 깨질 가능성도 분명히 보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이 5만원이 깨질 것까지 염두하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상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